현대차 2023년도 영업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19.5% 증가, 영업이익 141.8% 매우 높게 증가했습니다.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1.5회전으로 기아보다는 매우 낮게 나타납니다. PBR은 1.07로 1이 넘어섰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1.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.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78조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도 65조 원보다도 19.5% 증가했고,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매우 많이 증가했어요. 25.8%. 원가 회계에는 이런 매출이 증가한 속도보다 더 증가했으면 영업이익이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이제 맹점인 거고요. 어, 매출 원가가 16.2% 증가했으니까 매출 증가보다 적게 증가했죠. 매출 원가가 상대적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33.7% 증가를 했고,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들은 요게 인과관계 설명이 이 회계는 그 인과관계 논리를 연습하는데 매우 좋은 거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멘트를 계속 할 예정이에요. 판매 관리비가 2.8% 증가, 적게 증가시켜 가지고 영업이익은 6조 6,709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무려 원가 회계는 135.8%가 증가했습니다. 이 영업이익률도 8.5%로서 4.2% 상승했고요. 원가 생산성 0.05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.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1조 5천억 원대로서 18% 증가했어요. 매출 증가보다 적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우리는 쉽게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이것이 스루포트 회계가 손익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. 매출 원가라는 개념이 없으니까요. 스루폿 금액상으로 22.5%가 증가했고, 스루폿 율로는 0.8%가 상승했습니다. 34% 마진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운영 경비가 5.3% 증가했어요.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.33으로서 전년보다 0.19포인트 19%가 상승했고요. 영업이익은 6,573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973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.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. 전년도에는 1천억이 더 적은 금액이었고 2021년도는 1,200억 원이 더 이익이 많이 났는데 이 경우는 재고가 감소했었습니다.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올해 2023년도 그 표현 방법도 뭔가 그 좀 변화가 있었어요. 어떤 그 공시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지. 물론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에 들어갑니다만은 유동이라는 말을 갖다가 다 붙여버리고 있네요.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5,87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. 여기에 가공 비율을 곱하면 그 차이액이 되겠습니다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1번과 2번으로 디커플링해서 분석을 하면은 제품의 변동, 마이너스는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. 원재료의 사용액, 이렇게 원재료의 사용액이라고 표기가 돼야 정상입니다. 이 원재료 사용액, 그러니까 생산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가 총 제조 비용이죠. 그러면은 가공비를 어떻게 산출해내느냐?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뺍니다. 그러면 그것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어요. 10조 3천억 원대인데 금액상으로 7.8% 증가했습니다만은
비율로는 1.3% 하락했어요. 그리고 재료 비율이 1.3% 상승했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, 2차 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는데 여기서는 상승으로 추론을 하게 됨으로써 모순이 발생합니다. 이 모순은 어떤 식으로든 해소가 돼야 될 것입니다. 위의 내용은 뭐 계속 강조하는 거고요. 흐름으로 공시해야 된다. 재고자산을. 그리고 1단계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1단계로서 이 WCI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WCAI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. 표준적으로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PQ 총 지재 비용의 차이는 없습니다. 그런데 현금 흐름표도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1조 2,569억 원이 나갔으면은 재고가 1조 요 금액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1조 1,800억 원이 증가를 안 했어요. 그래서 762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라고 따져 물으면은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것이 차이가 631억 원이 남는데 작년에는 차이가 없죠. 그런데 이게 631억 원이 그 현금이 어딘가 더 나갔다는 얘기예요. 음, 이게 재고가 어디 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새로운 그 공시적으로는 아무리 그 검색을 해봐도 어디로 이 물건을 줬는지 이게 불분명합니다. 요게 2023년도에 요게 좀 조금 많이 걸리네요. 631억 원이.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12.2% 증가했고요. 직원 수는 81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. 이렇게 증가를 하고 신입사원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 평균 임금은 1억 원대를 넘어섰습니다. 기아가 물론 더 임금 수준이 높습니다. 직원 수는 뭐 배 이상이 현대차가 가지고 있지만 규모는 큽니다만은 1억 원대가 넘어섰습니다. 그 스루프 타임즈에서 도요다가 돼 있지만은 도요다보다도 우리나라가 평균 임금이 높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, 이 정도면은 뭐 한 1.5배 이상 우리나라가 임금 수준이 높다. 이 자동차만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나머지 감가상각 등을 다 제외하고 간단하게 기타 비용으로 다 몰아버렸는데 8조 7천억 원으로서 3.3% 증가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에, 그 직영진원만이 아니고 하청업체 직원도 있다고 그러거든요. 그 하청업체 직원이면 보통 외주 가공비 이런 식으로 계정 감액이 나올 텐데 그런 거를 조금 얘기해 주면은 좋을 텐데 다 그냥 기타 비용으로 묶어가지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 현대 모비스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음, 조금 너무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 같은 느낌 또 전기료는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. 인건비하고 감가상각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모두 기타 비용으로 묶어버렸습니다. 요거는 조금 불친절한 영자씨다. 친절한 금자씨가 안 되는 거죠. 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습니다. 이익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다는 거고 슬픈율은 올랐습니다.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.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디에 해당하냐? 회전율은 떨어지고 슬픈율은 올라갔다. 이 역방향은 분식회계인 개연성 하는데 이것을 그 반증하려고 하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. 그 상승한 추로는 스르프 손익계산서에서는 상승인데 비성분에서는 하락으로 또 나오죠.
근데 이 반증 추론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거로 이렇게 얘기가 되죠. 판매 가격도 상승한 것으로. 또 하나 그 회전율이 하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재고 회전율을 WCI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보여줘야 된다.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 현대모타그룹 3사는 모두 원재료를 기초 원자재로 하고 있는데 요거 현대모비스에도 똑같이 표현을 했습니다.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데 너무 긴 화살이에요. 비합리적입니다. 직전 납품업체. 요건 모비스 거로 가져왔습니다만은 요 직전 공급업체가 그 현대차,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현대차한테 얼마에 팔았느냐 그 가격을 알려줘야지. 그래서 직전 납품업체의 납품 단가를 공개하라. 그것이 영업 비밀일 수는 없다. 기초 원자재를 원재료 가격 추이로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있다. 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추론이 나오는데 기초 원자재를 소개하니까 마이너스가 아니 하락한 거로 나오죠. 그러니까는 증명이 안 돼요. 분식회계 했다는 그 반증이. 이는 현대차 모타그룹이 모두 마찬가지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요거는 그 이 현대 모비스 납품하는 단가죠. 샤시 모듈, 칵핑 모듈 FM이라고 해서 인상이 조금 됐었습니다. 8.3%. 그래서 이 현대차 원재료는 뭐 그 현대 모비스 거로 그 대치해서 설명을 했지만은 요게 똑같은 거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은 요게 위에 게 내수 가격이고요. 요 밑에 게 수출 가격인데 아까 그 RV 기아차가 스루프 타임즈에서 그 유럽하고 영국에서 아주 호평을 받고 있다 하는데 내수로는 5,16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외국에는 6,70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. 쭉 보면은 대형 상용차 빼고는 전부가 다 수출 가격이 더 높습니다. 옛날에 그 좌빨 애들이 하는 얘기가 모르겠어요. 그 수출차는 조금 더 품질이 좋게 해서 나가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내는 그 소비자들한테 비싸게 덤탱이 씌워서 팔고 수출은 덤핑 수출한다.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올시다라는 거죠. 수출 가격이 더 높게 받고 있다. 그리고 세계적인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. 이렇게 우리 그 나라의 자동차가 좀 그 잘 나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대형 상용이라는 게 이제 트럭 뭐 이런 거, 그다음에 버스 이런 거 같은데 요게 중국하고 경쟁이 돼서 그런 건지 좀 그 국내는 좀 비싸게 나가는데 외국에 요거만 좀 싸게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실적에 의해서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계획은 한 13조 정도 남는 거로 더블 정도로 남는 거로 2023년에 아주 잘 나갔으니까 한 100%업 한 거로 계획을 세보면 95조 원을 판매 계획을 공격적으로 좀 세워보자. 그러면은 계획보다도 더 이익이 나온다. 14조 원으로 재고가 계속 증가한다면, 근데 거꾸로 재고를 줄인다면은 영업이익은 12조 원대로 줄어든다. 이게 이제 원가 회계의 맹점이죠. 요거 좀 계속 강조를 해야 되겠어요. 원가 회계 재고의 증가는 마치 한국 아줌마들의 저장 강박증과 비유된다. 그 애들도 독립을 하고 그다음에 나가고 그러면은 그것도 나이가 먹으면은 저같이 수입이 줄고 그렇게 되면은 에, 그 재고를 줄여야 되는데 우리 그 아줌마들이 못 줄여요. 근데 뼈저리게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뭔 큰 사건이 일어나야 그때에 가서 조금 버립니다. 그것을 직접
유도하면은 집안의 경영권이 저한테 없기 때문에 음, 전쟁이 일어나죠. 이 전쟁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부드럽게 얘기해서는 말을 안 듣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. 그런 사건이 이번에 저 개인적으로 있었어요. 그래서 조금 많이 생활 쓰레기를, 그게 재고죠, 재고. 재고를, 악성 재고를 없애는데 일부 해가지고 집이 조금 넓어졌습니다.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그게 집이 오래되니까 유지보수 수리를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치우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, 대형 사건이 뭔가 터져야 돼요. 그러니까 기업도 오늘도 내일도 맨날 재고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사고방식을 바꾸려면 뭔 큰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. 근데 그 큰 사건이 안 일어나면은 제가 얘기하는 그 재고를 줄여라 하는 얘기는 안 맥힌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현대차한테도 어떤 기업도 뭔가 이런 대형 사건이 일어나서 아 뜨거라 해가지고 불용재고 내지는 악성재고를 없애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스루포트 회계로 그 예측을 하면은 94조 원 정도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도 10조 원은 남는 거로. 그래서 재고 회전율이 좀 낮은데 24회전이면 보름에 한 번 돌린다는 얘기입니다. 11.4%를 그 상승시켜야 되는데 매우 어려운 목표죠. 두 자릿수 이상을 이렇게 한다는 게, 그러면은 실제 그 매출이 그 1조 원대가 아니 100조 원대가 넘지를 않는다 하더라도 매출 증가 효과를 낸다.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그러면은 그게 한 14조 원대의 이익이 날 것이다. 이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거라고 저는 주장하고자 합니다. 실업부 회계 기준으로는 94조 원대 매출 예측이 나오고 원가 회계 기준으로는 95조 원대 매출 어, 그 예측이 나옵니다. 이것은 그동안에 제 그 예측 알고리즘에 의해서 했을 때 통계치로서 재고가 증가할 때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죠.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옵니다. 요 카테고리 범죄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.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3조 6천억 원대를 투자를 했습니다. 작년도에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종속기업 비율은 42.34%로 매우 높습니다.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12조 원대입니다. 전년보다 꽤 늘었죠. 한 2조 한 5천억, 3천억 정도가 더그 세후 현금 순이익이 늘었습니다. 현금 수익률로도 19.8% 상승했고요. 전년보다. 채권자한테 3조 거의 7천억 원을 이자 포함해서 갚아가지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0.9%뿐이 되진 않습니다. 거의 뭐 무차익 경영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. 2021년도에 10%까지 올랐다가 돈을 벌어서 아예 그냥 돈이 생겼을 때 왕창 갚아버리는 것 같습니다. 주주잉여 현금 흐름 2조 원대로서 꽤 많이 나갔는데 3.4%예요. 요것의 내용은 자본 변동표에서 보면은 배당액이 2조 3천억 원대고 자기 주식 처분으로 해서 돈이 들어온 거, 그래서 2조 원대인데 이게 그냥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3.4%, 이익 배당액이 꽤 높게 올렸습니다. 주주들이 좋아하겠죠. 네. 최종 FEM 7조 8천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주가는 24만 8,500원으로서 2023년 초 주가 15만 9,500원보다 8만 9천억 원, 9천 원이 상승했습니다.
PBR 장부 가격 대비 107% 1.07이 됐습니다. 전년도에는 0.75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해당했었죠.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최대 주주로 돼 있고 국민연금공단 들어와 있고 정몽구 씨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외국인의 비율은 37.85%로 기아나 현대모비스나 현대차나 모두 거의 뭐 40% 가까이 선까지 외국인이 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. 아마 외국 자본의 이 의견, 영향력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상 현대차 2023년도 대한민국 경제가 음, 디플레이션 쪽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현대차가 약진한 현대차 그룹이 약진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. 현대차 오늘 이걸 하면서 현대차, 그다음에 기아, 현대모비스 요 3개 회사를 분석을 마쳤는데 잘 나가는 기업이 계속 달리는 말에 착지를 한다고 좀 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그 하방 납품 업체들, 그 협력 업체들이 꽤 많이 공급 사실이 길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그 좀 잘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